나라를 이렇게 굶어 죽는 나라에서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 세대가 6.25 직후에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때 자손을 위해서 가난하면 안 된다 이러고 허리띠를 조이고 20, 30년 동안 그렇게 일하고 미니스커트 안 입고 장발 안 하고 땀 흘려 일하자 운동했을 때 그게 독재라고 하면 이것들은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 후손들이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윗대에서 그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인정을 해야지. 자기가 경제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는 세대인데 그렇게 일을 하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먹고 살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다이어트 한다는 게 70년대엔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다이어트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70년대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6.25 때 사람 공산군한테 죽임당하는 걸 봤어요. 농촌 지역인데요. 공산군이 촥 내려온 거야. 에? 그리고 죽이는데요. 살찐 사람부터 죽이더래요. 근데 총살을 하는데 북한 지역 군인들이 내려오니까 남한 사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반동분자를 색출할 때 반동분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살찌고 일을 안 하고 계속 남의 걸 착취하면 살찐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사람 죽일 때 어떻게 해요? 일렬로 죽였는데 너 나와 너 나와 너 나와 이러고는 한쪽으로 몰아요. 그 기준이 뭐 줄 알아요? 배 나온 사람. 그 사람 곡창지대 다 죽여버렸다니까. 그거 본 거예요. 그걸 보면은 좌파가 결국은 무언지를 아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촛불 집회도 내가 가봤고 태극기 집회도 동시에 가봤어요. 초기의 촛불 집회는요. 사람을 죽이고 목 자르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숫자가 많으면 그래요. 근데 태극기 집회가 2배 이상 될 때부터 그걸 안 해요. 그리고 김제동이가 우리는 평화롭게 사랑해야 됩니다. 저들은 막 승질내고 구호를 외쳐도 우리는 저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몇 달 전에 안 그랬거든. 사람 죽이는 화형식 목 자르고 이렇게 목 매달고 다니고 막 이랬어요. 공산주의는 원래 그런 거예요. 세력을 가지면은 죽이는 거예요. 세력이 적으면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 이러면서 나가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가난한 거랑 다른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가난한 사람 자체를 사랑해가지고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게 죄송하다 이래서 도와주는 거지만 그들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정권을 탈취하려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돈은 희생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더 큰 걸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게 악인의 꾀란 말이에요. 농민과 노동자를 도와주면 뭐가 와요? 표가 와요. 그래서 권력 잡은 다음엔 어떻게 했어요? 김일성이. 농토 다 뺏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항일운동 하신 분이잖아요. 평양에 살 때 주기철 목사님이 항일 투쟁하다가 죽으셨어요. 죽고 나서 그 일본이 패망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44년도인가 돌아가셨나? 조금 있다가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되니까 북한 평양 지역에는 공산군이 들어왔어요. 공산군이 들어올 때 40년도에 김일성이 항일운동한 집에다 땅 문서를 다 줬어요. 일본 사람이 갖고 있던 토지를 뺏어서 김일성이 자기 토지는 없어. 김일성 토지는 없어. 친일파 토지는 다 뺏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본 사람하고 원수졌던 집안한테 다 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김일성 편을 들라는 거예요. 이게 40년대예요. 그리고 나서 6.25 터뜨리고 6.25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토지는 개인 소유는 금지 이러면서 노동당으로 다 끌어들이죠. 그러니까 좌익 활동했던 분들은 다 이걸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반드시 가난한 사람 재산 토지까지 다 가져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교조에서 안 가르쳐요. 역사적 사실이고 그들의 투쟁 노선이란 말이에요. 투쟁 노선을 안 가르쳐요.
그리고 아무 개념이 없이 사는 거야 지금 청년들이. 30년 전에 제가 좌파 운동하는 사람들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 어른들이 얘기하시는 게, 우리 집안 어른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게 다 맞더라니까. 효행 개념이 제일 없는 데가 어디예요? 좌파예요. 가족 사랑을 제일 안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좌파예요. 동성연애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예요? 좌파예요. 왜 그러냐? 남자와 여자를 분리시켜야지 여성표도 얻어내거든. 여성을 이용해야지 자기가 권력을 받으니까 여성 해방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성 해방운동을 하면 어떻게 돼? 애를 못 낳지. 여자가 남자로부터 해방이 되는데 그러면은 애를 어떻게 낳아? 자유 섹스 아니면은 혼자 사는 거지. 그러니까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애를 봤어요. 어떤 애. 대학교를 못 갔어. 그 애가 얘기하기를. 부모가 학비를 안 대줘서 못 갔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니요. 그놈이 게을러가지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못 간 거예요. 학비를 못 대가지고 안 게 아니에요. 그놈이 나쁜 짓을 하다가 대학 갈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건. 근데 사람들은 다 그 거짓말에 속습니다. 부모가 돈을 안 대줘가지고 우리 집은 가난해서 대학을 못 갔다고요? 그게 상당히 거짓말이 많습니다. 요즘. 부모가 대학을 안 도와줬다고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대학을 갈 수가 없는데 나중에 부모한테 부처대는 거야. 자기가 공부 안 해서 못 갔다고 하면은 쪽팔리니까 부모한테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재용이 때문에 굶어 죽는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이런 생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기는 10년 동안 북한 사람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비밀 자금을 스위스 계좌에 김정일이가 10년어치를 갖고 있어요. 그 돈이 있으면 풀면은 10년 동안 북한 주민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비용이에요. 10년 동안 배급을 하는 비용이 있었어요. 근데 3년 동안 안 썼어. 300만 명이 굶어 죽어도 자기 돈을 챙겼어요. 그 작자의 아들이 북한을 다스려요. 고모부도 죽여. 형도 죽여. 남이 잘 사는 게 꼴 보기가 싫고 부자가 미워. 그리고 못 사는 게 짜증나. 그러니까 미움과 증오로 공산주의 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면은 미워하는 거야. 촛불 집회 가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고등학생이 나와서 막 박근혜하고 황교안한테 욕을 하더라. 아니 막 함부로 얘기하면 반말 막 하면서. 뒤에 나온 연사들 얘기가 전기료를 못 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내려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집회 흐름이 그런 거예요. 전기료 못 냈다, 뭐 했다. 아, 병원비를 못 냈어요. 박근혜 내려와! 이런 거예요. 그 결론은 정해져 있는데, 바뀌면서 이제 전기료 한 번 나오고, 또 병원비 한 번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고등학생도 뭐냐면 다 이기적인 거야. 자기 전기료 못 냈다 이거예요. 박근혜 내려오라 이거예요. 자기 병원비 못 냈다 이거예요. 박근혜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들었어요. 세종문화회관 그 옆에서 이렇게 들었다고 내가. 몽땅 증오와 남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검사들이 왜 뇌물을 많이 먹을까요? 검사하시던 어떤 검사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공부를 하도 잘해가지고 검사가 됐어요. 사법고시 수석하고. 가보니까 범죄가 많더라는 거예요. 검사 세계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불행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출세해가지고 나중에 검사를 그만두고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검사를 하니까 그 안에 죄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향하고는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두 잡아넣고 막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교만해지지. 오만한 자가 되지. 그러니까 뇌물이 뒤로 들어오는 거지. 그 뇌물이 제일 많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검사예요. 청와대 직원은 뇌물 잘 못 먹어요.
검사가 뇌물 잘 먹는 거. 근데 난 검사 세계가 더러운 건 원래 알고 있어요. 집안 할아버지 때부터 그런 직업 아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법원과 관련된 직업은 다 더러운 거다 이랬어요. 우리의 집안의 할아버지들. 근데 그거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통령을 수사한다는 거예요? 왜 대통령을 수사한대? 그래. 강제 압수수색을 한대. 청와대 들어가겠대. 아유, 경비병이 총으로 쏴야 돼, 그건. 총으로 그냥 조준사격하라는 어떤 사람 말을 딱 들으니까 말이 된다, 말이 돼. 내가 하지는 않았어요, 조준사격하라고. 어떤 사람이 그 검사가 들어와 대통령을 잡으려고 들어와 조준사격해버려. 이럴 때 내가 말이 되더라고. 왜냐하면 검사 세계에 부정부패가 엄청 많은데 그 잡지도 못해요. 잡지도 않고. 그리고 뭐 혐의 갖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 언론 보고 미혹되죠? 왜 그래요?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 뉴스를 보니까 다 미혹되는 거지. 다 미혹되면 어떻게 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행히 어른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지금 태극기 집회가 어른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게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독재라고요. 독재 아니에요. 자손들 굶어 죽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새마을 운동한 거예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면 그때 허리띠를 졸라 매질 않아요. 일만 많이 하고 자기가 먹지. 새마을 운동하신 분들이 전부 자손을 잘 살게 하자 이래가지고 그걸 한 거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거라 이거예요. 지금 어린 세대가 이해를 못한다니까. 저는 헌재 재판 이런 거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음란하니까. 룸사롱 접대 제일 많이 가는 게 판검사들이에요. 권력자들이 룸사롱 접대 가는 거예요. 룸사롱 가서 뭐예요? 술 먹는다고요? 아니에요. 거기 간음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룸사롱은요 포장마차랑 달라요. 포장마차는요 술만 먹고 집으로 가는 데가 포장마차인 거예요. 룸사롱은요 술 먹고 그 자리에서 간음을 하는데요. 간음 창년촌이란 말이에요. 그게 술집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하룻밤에 현찰이 1억이 들어와요. 강남 룸사롱에. 그러면 술값이 1억이 가냐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난 태극기 집회나 촛불 집회 다 갔다 왔는데 보니까 이기주의가 없어요. 태극기 집회가.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양심이 태극기 집회 사람이 더 깨끗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사람 성을 리버럴하게 국가 제도로 허용하자라는 사람들은 전부 촛불 집회 지지자라. 정치인들을 보니까 섹스를 아무렇게나 하자 이런 사람들은 전부 촛불 집회 쪽으로 가요. 그리고 농민 시골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 다 태극기 집회가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촛불 따라가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거 아닙니다. 윤리를 지지하는 겁니다. 윤리가 살아있냐 아니냐. 그 윤리가 인본주의 윤리냐 신본주의 윤리냐. 신본주의 윤리는 종교적인 것을 넘어서 자연법으로 인류사적으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 종족이 3000년을 유지했으면 그 종족이 하늘의 뜻을 어느 정도 육적으로는 저버리지 않은 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간음하는 거 멀리하고 살인하는 거 멀리하고 도적질하는 거 멀리하고 이런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거짓말 많이 하는 게 좌파예요. 좌파 진짜 거짓말 잘해요. 선동 끝내줍니다. 이거 못 이겨 못 이겨. 내가 그 속에 있어 봤어요. 못 이겨요 선동하는 거.